를 선포합니다. 정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지산 IC 추가 설치 사업비 LH 부담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의정팀장입니다. 최경희 의사팀장입니다. 김상균 홍보팀장입니다. 최창숙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민 관리팀장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25년도 하반기 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로 정례 및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교 견학, 현안 업무 청취 등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교섭단체 운영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연수 실시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4대 폭력 예방 교육,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청렴 연수 과정을 주제로 의원 전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제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회의정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2025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총 6회 81일로 운영될 예정이며 25년 상반기 총 3회 37일 회기로 조례안 등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안 및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의 적시 배부, 7분 자유발언 및 시정 질문 등 사전 준비로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평택시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평택시 노동정책연구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 평택인공지능정책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체 간담회,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고 12월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회 활동 결과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연구회 활동이 목표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으로 떠나는 평택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그림 작품을 접수하였고 오늘
8월 한국미술협회 평택지부에서 추천받은 심사위원 5명의 심사를 통해 총 2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수상작품을 의회본관 1층 로비에서 전시하여 평택의 미래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평택에 대한 애양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2025년도 청소년의회는 상반기 1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하였고 하반기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통, 공감, 협력을 이끌어내는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자료, 의회 소식지, 각종 홍보 영상 및 SNS 카드 뉴스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흥미롭고 알기 쉽게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폭넓은 연령층에게 효과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한 인터뷰, 특집 보도, 이미지 광고와 함께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선제적 정책 발굴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보고를 통해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입법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재개정과 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법률 고문,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정책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의회 청사 소방시설, 무인 경비, 승강기 등 청사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노후 시설물의 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평택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청소년의회와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3개 시군의회 통합 3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3개 시군의회 통합 30주년 기념 행사 추진을 통해 통합 평택시의회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기념식, 기념식수, 사진 전시회 및 청사 견학, 다가 및 환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7월부터 기념행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역대 의원 및 내빈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 사업이 있죠. 12쪽에. 예, 뭐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으로 의회에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으로 떠나는 평택 시간 여행을 주제로 공모전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이 평택에 대한 역사와 과거의 모습, 뭐 문화유산, 전통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나요? 아니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이렇게 다 찾아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의회에서는 공모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런 주제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좀 됐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뭐 어떤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1층 로비에 아직도 그 초등학생 공모전 공모전이 전시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보면서도 뭐 굉장히 밝은 기운을 저도 얻는 것 같은데 이런 초등학교 공모전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 가져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이제 의정 홍보 추진 사업 뭐 김산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홍보 쪽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적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는데 그 SNS 홍보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팀에서도 우리가 SNS 쪽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홍보팀 쪽에 그 인력을 좀 충원을 해서 좀 더 그런 부분 보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이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보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SNS 지금 우리 올리고 있는 것들 제가 수도 없이 홍보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뭐 역량 강화의 차원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다르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 SNS를 해도 어떤 행사에 갔다고 해서 우리가 단체 사진 하나 찍은 거 딱 올려놓고 갔다 왔습니다. 이거랑 그 현장의 모습들이라든지 다른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을 올리는 거랑 와닿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의회 보면 항상 형식적인 우리 어떻게 보면 단체 사진 현수막 들고 찍은 거 그 행사장에 그리고 의장님만을 위한 SNS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장님이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시고 그 행사에서 대표하시는 거 맞지만 그 현장에는 의회 운영위원장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분 사진들은 다 빠져 있어요. 평택시 의회 강정구 의장님, 그러니까 의장님만을 포커스를 너무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장만. 시의회 전체 18분은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의정 우리 지금 홍보의 그 목적에 맞는 건가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그렇게 의장님이 이제 뭐 이제 의회를 대표하니까 중심으로 이렇게 홍보를 나가는 건 맞는데 같이 함께 하셨던 뭐 다양한 이렇게 사진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홍보하는 거를 개선을 해 나가도록 공식 행사장이기 네.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개인 지역구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홍보하라고까지는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면 같이 SNS에 올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사진 찍어서 알아서 쓰세요 하고 보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의정 활동, 평택시 의회 의정 활동은 18명이 다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분들도 알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SNS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방향을 좀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되고 또 상임위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 활동도 단체 사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개별적인 의원님들 분명히 발언하시는 모습들도 있고 한데 그런 모습들 우리 상임위 거라고 해서 올라오는 SNS 컨텐츠 보면 상임위위원회 어떤 상임위위원회 이번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하고 단체 사진 하나 딱 아니 현장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걸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해줘야지 거기에 위원장 사진만 딱 하면 이거는 옳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님들 다 중심적으로 다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런 디테일을 놓치고 그냥 용역사에다 던져주고선 알아서 하는 거겠지. 사진 하나 올리는데 우리 콘텐츠 하나에 그 추가되는 비용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노력 여하의 문제고 챙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평택시 의회가 활발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알릴 것인가에 초점을 더 주세요. 형식적으로 기록을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느껴져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해주실 거죠? 일단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그 뭐 의장님이나 뭐 상임위 단체 사진 위주로 홍보가 아니고 이렇게 개별 위원님들의 모습까지도 네, 좀 역동적인 같이 모습으로 함께하는 분들의 활동하고 있다. 모습까지도 담을 수 있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김희영 의원님. 우리 10월에 하반기 의정 연수가 있어요. 이 계획은 어떻게 돼요? 계획 아직 안 세우셨나요? 예, 의정 연수는 아직 그 뭐 시기는 이제 뭐 10월로 돼 있는데 이제 그게 뭐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뭐 하루로 할지 2박 3일로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까지는 아직 받기 전입니다. 그렇게 연수 계속 우리가 외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 예민한 편은 아닌데 과연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실효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은 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 잠 안 자고 하루 이틀 하던 좀 집중적으로 하는 연수도 필요하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외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 대비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난 생각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운영위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하시겠지만 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예, 김영주 의원인데요. 그 맨 마지막에 17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통합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죠.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통합 30주년 경과보 기념사 축사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가 있습니다. 이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는 누구한테 부여해 드리는 건가요? 지금 이제 표창 및 감사패는 이제 전직 의장님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감사패 전직 의장님 의장단. 예. 예. 그다음에 유공자는 지금 시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 직원 중에서 이렇게 공무원 2명 정도 이렇게. 공무원 예. 유공자는 공무원을 선정하실 거예요? 예. 아니 이게 이제 궁금해서 누구한테 무슨 유공자 표창을 줄 건가?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시 집행부 직원이나 의회 직원. 예. 예. 그렇게 하고 이거 기념식수 이렇게 보니까 내용 취지 설명을 보니 기념식수하고 표지석 제막식 하네요. 이게 전에 뭐 허라 마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진행하기로 돼 있나 보죠? 지금 이제 그거는 그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기념 행사 끝나고 나서 또 의회 앞에 그 공간에서 기념 식수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제가 하고 우리 있습니다. 그 앞에 여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기념 식수도 이제 통합 30 의회 처음 했을 때 거기에 기념 식수도 있었고 표지석도 있고 또 이제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기념 식수도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 이렇게 표지석이 몇 개 있어 제가 다 살펴봤어요. 전에 그 평택시하고 이제 자매 맺은 저기 타 외부 나라에서도 이렇게 기념식수를 해주시고 우리 또 맺은 이런 데서도 이렇게 기념식수 표지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하실 건가요? 기념식수 네, 표지석은?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실 거면 잘 저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왈가왈부 말이 많아서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예, 네,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게 예.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저희 이제 의회 예산을 보면 한 2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1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뭐 이 예산 갖고 나름대로 사업 편성해서 각 분야별로 분장해서 진행하는 부분 좀 어느 정도 뭐 진행 잘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뭐 업무 보고니까 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무국을 보면 오늘 복직 2명을 했어요. 복직 2명 했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또 업무 분야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실 텐데 장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업무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복직하면은 그 업무를 어떤 업무를 자기가 해왔던 업무든 아니면 또 신규 업무를 맡다 보면 여러 가지 부담감도 생기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적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거에 관련돼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사무국장님이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이제 저희가 이 조직을 보면 입법을 활동하는 정책 지원팀이 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맞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연수가 있는데 혹시 요 관련돼 가지고 전에 이제 우리 의원 차원에서 뭐 이 공공위탁 아니면은 자체 교육을 해서 민간 위탁이든 여러 걸 통해서 교육도 저희 의원님들도 교육을 좀 받지만 공무원들도 이제 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돼서 혹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법이든 행정법에 대해서 관련돼서 이런 법 체계나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 직원들 교육 중에서는 이제 법제처 교육을 좀 직원들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법 활동하는 정책 지원관 분들이 그 거의 다 이수를 1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를 한번 시간으로 이수를 하나요? 혹시 그 파악이 되시나요? 그 뭐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략 이제 뭐 그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입법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교육은 국회 사무처 교육 통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까지도 이렇게 그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이제 법제처 교육은 그와 별도로 또 이렇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적인 역할을 공적 일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근거를 갖고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강해야 되고 또 공부를 안 하고 각 본인들이 이제 대학교 때나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기가 전공하지 않는 분야 같은 경우는 법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확률이 커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뭐 공무원분들이니까 이 공무원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행정법이나 이제 여러 가지 기초 법은 배웠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 법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아야 특히 이 우리를 정책 지원관분들이 우리 입법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상당히 그 업무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상당히 여기에 관련된 이제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그걸 좀 적게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계획을 해서 좀 역량 강화를 좀 많이 시켜야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그 정책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의회 통합 30주년 기념행사 요 관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시도 하고 저희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잘 준비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시민의 눈높이든 시민이 또 이 눈 찌푸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얼마 이제 남지도 않고 지금 8월달 좀 있으면 7월달 저희 회기 끝나면 8월인데 저희가 저기잖아요. 9월 26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담당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잘 부서에서 잘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넘어가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연구에 관련돼서도 저도 뭐 연구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연구를 하려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고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정비가 돼서 우리가 이제 전에보다는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하고 싶은 게 전에보다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이 담당 이 관련 팀에서 이것도 잘 내년에도 또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팀에서도 잘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 업무 관련돼서 잘 예산 세운 거에 있어서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김희영 의원님. 우리 이기현님이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정책 지원관님들이 우리를 많이 보좌하고 있잖아요. 예,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연륜이 짧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는 지금 몇 번 교육이 있죠? 정책 보좌관들만을 위한 교육이 있나요? 그 정책 지원관 과정도 몇 번을 해요? 운영하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 키고. 예. 네, 그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뭐 이제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정책 지원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고 또 이제 저희 의회 회기하고 또 연결이 되면은 제대로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정책 지원관님이 지금 우리가 9명인가요? 그렇죠? 그분들만을 위한 교육을 오히려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좀 단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 또 알아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로 가는 게 아니라 9명만 모아놓고 1년에 3번이든 4번이든 분기별로 해서 해놔야만이 다음 올라오는 우리 기수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사실 말해요. 이 마이크로 키고 다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요점은 더 좀 도전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을 보좌해야 되는지 또 하고 싶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조금 그 예산이 있는 한 해 한해서는 초빙을 해서 오히려 그들만을 위한 교육을 소통을 하면서 알고 싶어 하는 거, 미흡한 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적극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저희 자체 교육 형식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좀 주기적인 교육을 좀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분기별로 4번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안 해도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안 하고 싶은 건 아닌 건 알아요. 하지만 더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더 한다면 의회 발전에는 아마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 계획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예, 정책 지원관에 대해서 좀 잠깐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 그 담당 직원들이 있다가 가정이나 뭐 신상의 어떤 뭐 때문에 이제 휴직을 한다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럴 때는 약간의 공석이 좀 되죠. 이럴 때 좀 일하다 말고 이제 이렇게 좀 병가를 가든 휴가를 가든 뭐가 이제 갔을 때 대체 업무를 해 줘야 될 직원들이 빨리 이렇게 뭐랄까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어떤 때는 이제 좀 편한 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제 업무 아닙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고 이러는 게 있어서 저 황당했거든요. 이제 이래서 나 너무 이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뭐도 있는데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갑질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예상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황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게 저는 좀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금방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일을 하다 말고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을 좀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업무 공백이 생기면 이제 대행 체제로 예. 이렇게 빨리 전환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신규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대처를 좀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올 하반기도 우리 시의회 모토처럼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야 팀장님들, 과장님,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홍보 쪽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뭐 말씀은 뭐 일부 드렸었는데 우리 시의 그 공모전이나 이제 그 포스팅 같은 거 할 때 이제 공모전 같은 걸 올리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에 보면은 지금 QR 코드 같은 것도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번에 그 초등학생 그 공모전 같은 경우도 배너는 우리 의회 정문 앞에다가 펼쳐 놓으셨는데 정작 QR 코드가 안 들어가서 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보셨을 때 응모를 하고 싶어도 그러면 뭐 사진 찍어 가야 되나 아니면 뭐 QR 코드로 그 링크를 통해서 그 페이지를 스크린샷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SNS에 올라온 게시물들 지금 대부분 보니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QR 코드 같은 거 빠져 있고요. 이게 요즘 현대 시대 지금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가 당연히 무한 루프처럼 이렇게 커넥팅이 되는 건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러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이게 연결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든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 초등학생 어린이 공모전 포스팅의 글 밑에 내려가시면은 그 웹자보에서 개요는 나와 있는데 밑에 이제 내용에서의 세부적인 내용 빠져 있고 그냥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세요라고 하니까 정작 링크를 걸어놓은 홈페이지 그 배너를 누르면은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으로 링크가 돼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 포스팅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셔야 될 걸요. 일부는 당연히 링크가 되는 데도 있는데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민분들이 정작 의회를 필요로 할 때 원클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잘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홍보팀은 그 김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QR 코드를 비롯해서 정비해야 될 거 그 정비 계획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구회가 그 조례 개정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아마 좀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성과품이 이제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질 좋은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사무국에서도 많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팀이 신설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뭐 자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수월했고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았다라는 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지원팀에서 의원님들, 정책지원관들이 보좌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체계를 잡으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